안녕하세요. 실제 매매에 도움이 되는 수급과 차트 분석 주차할TV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일본 전설적인 투자자 BNF 매매 원칙 6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일단 일본 주식 투자자 BNF는 누구인가? 2000년대 18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해서 2017년대 4천억을 찍은 살아있는 전설급 주식 투자자입니다. 현재 나이는 40대로 추정이 되고요. 엄청나죠. 거의 2천만원 가까이에서 4천억을 찍은. 근데 이거는 어느 정도 좀 과장이 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4천억 수익을 본 건 맞는데 1800만 원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어느 정도 좀 고뇌의 시간이 있었겠죠. 한번 돈을 날려 먹었다던가 그런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이걸로 바로 수익 보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자, 그리고 일본 주식 투자자 BNF 매매 6원칙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부 다 한번 읽어보고 이 매매 각 원칙에 대해서 어떤 차트를 적용해서도 좀 확인을 해보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주가가 하락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다. 싸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2번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단순히 이 작업을 축적한다. 3번 하루의 평균 수익률은 1%. 4번 손실과 실패의 번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매매 임해야 한다. 5번 이득과 손실은 나로부터 파생되는 거다. 시장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6번 오늘도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당신의 돈을 물어뜯기 위해서. 자, 이렇게 6가지 매매 원칙을 봤고요. 그러면은 1번 주가가 하락하면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다. 싸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가 하락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다. 싸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게 만약에 주식이 예를 들어서 일전에 이제 지금은 주봉 차트입니다. 주봉 차트인데 예를 들어서 일전에 이제 조선업이 이제 호황 이후에 이렇게 빠졌잖아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 BNF 매매 원칙처럼 가격이 싸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거를 이런 종목에 대입을 해보면은 이런 어떤 추세를 이탈했을 때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엄청난 손실을 보죠. 반등조차도 없이 무너져 내린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 BNF 6원칙 중에 이 1원칙은 꼭 알아두셔야 될 거는 올라갈 종목에 한해서입니다. 올라갈 종목에 한해서 중간에 이렇게 빠진 구간, 이런 구간에서 싸다고 생각하고 매수한다. 그러니까 주가 하락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게 또 하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뉴스입니다. 분명히 수급은 종목이 살아 있어요. 연기금 매수나 외국인 매수나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개인은 팔고 있고. 근데 어떤 뉴스로 인해서 악재로 인해서 단기 하락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결국 흔들어 대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그런 뉴스도 한 번씩 나와서 개인의 물량을 뺏어가야 차후에 주가를 올리기가 쉽죠. 한마디로 뉴스는 뉴스일 뿐이고 이게 또 그런 의미가 함축이 되어 있는 거죠. 주가 하락하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번 이거를 이제 한번 차트에 적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게임즈 종목인데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다가 이제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을 한번 일봉 차트로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카카오 게임즈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이 나왔다가 하락이 나왔어요. 그리고 일전에 이제 저점 구간을 다지는 이런 쌍바닥의 어떤 흐름 속에서
다시 이렇게 횡보 나오다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 BNF 1번 주가 하락하면 이상하지 않고 가격이 싸다고 생각한다, 싸지 않으면 절대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흐름이 이런 카카오 게임즈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 횡보했던 이런 구간, 횡보하면서 하락했던, 횡보하면서 하락했던, 여기가 싼 구간이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박스권 라인에서, 이 중심 가격대, 이하 가격대, 이 가격이 싼 가격대겠죠. 이런 가격대가. 그리고 이 종목이 어떻게 그러면은 올라가는 걸 알고 매매를 하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주가는 수급이에요. 누군가 살려고 하는 세력이 있으면은 그 종목은 결국 매집이 끝나면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이 가장 중요한데요. 수급을, 이 구간을 좀 늘려서 보면은,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수급을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외국인이 이때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렇게 들고 간 걸 볼 수가 있죠. 꾸준하게 계속 조금씩 사고, 뭐 잠깐 팔았지만 결국 계속 사고. 그래서 결국 이 횡보 구간이, 이 외국인이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횡보하면서 흔들면서 매집한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는 이 구간에서 이 외국인이 들어와서 안 나갔던 걸 체크를 했으면은, 그러면은 이렇게 들어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이런 박스권에서 하단 구간에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후에 결국 이런 시세가 났는데요, 한마디로 우리는 이런 횡보 라인에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죠. 횡보 라인에서 최대한 싼 구간에서. 근데 만약에 이 BNF 원칙을 주가 하락하면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싼 가격에 매수한다, 싸지 않으면 매수하지 않는다, 이런 매매 원칙을, 예를 들어서 시젠 종목인데요, 이 매매 원칙을 뭐 이런 데서 내려갔다고 싸다고 생각해서 산다, 아니 이런 데서 싸다고 생각한다고 산다, 이런 거는 이제 매매가 안 되는 거죠. 이미 이 종목은 여기서 한번 1차 상승, 그리고 눌리고 2차 상승까지 나온 종목이에요. 한마디로 이 일전에 매집을 했던 어떤 세력이 한 번 털고 두 번 털어먹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차후에는 아무래도 힘이 약할 수밖에 없죠. 전체적으로 하향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횡보 구간이나 아니면은 뭐 1차 상승하고 최소한 두 번째 상승할 수 있는 2차 구간, 이런 횡보 구간에서 최대한 빠질 때 싼 가격에서 매매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쌀 때 매매하는 방법 1원칙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2번,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단순히 이 작업을 축적한다. 이것도 카카오 게임즈로 예를 들면은 이런 박스권 구간에서도 해당이 돼요. 보시면은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가면 팔고, 내려가면 사고, 올라가면 팔고, 이게 해당이 되는데, 근데 보통 우리는 반대로 매매를 하죠. 어떻게 매매를 하냐면은, 이제 여기서 올라가면은, 야 이게 진짜 이제 가려나 보다 하고 올라갔을 때 사고, 내려가면은 아 이게 생각보다 약하네, 그러면은 이 바닥에서 손절을 하거나. 그래서 보통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팔고 나니까 올라간다.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주식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어떤 세력이 많은 돈을 투입을 했는데 개인들이 물량이 안 나온다, 그럼 절대 나올 때까지 올릴 생각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식시장에서 수익 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장기 투자하면 좀 다르겠지만 얘기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팔면 올라간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매매를 거꾸로 해야죠. 내가 팔 만한 구간에 오히려 내가 사고, 내가 살 구간에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심리를 세력들은 이용하기 때문에 오히려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내려갈 때는 내가 만약에 직장이거나 아니면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은 내려갈 때도 어디가 저점인지 모르잖아요. 한마디로 한 번에 다 사는 게 아니라 한 번 사고, 두 번 사고, 세 번 사고, 이런 식으로 많이 빠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리스크가 이제 회피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점점 수익으로 많이 전환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내가 차트 보는 능력도 좀 올라갔을 테니까 그때부터는 아무래도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 좀 더 비중을 많이 두고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리면 사고 오르면 판다. 단순히 이 작업을 축적한다. 여기서 전제 조건 하나가 올라갈 종목에 해당돼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추격 매수하지 않는다. 올라갈 종목에서 바닥에서 최대한 싸게 살려고 연습을 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올라갈 종목이라는 거는 결국 어떤 이런 매집된 흐름이 있어야겠죠. 어떤 세력이 사서 들고 있어야 되는 흐름이 있어야겠죠. 또 다른 차트를 보면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 매수가 연기금이 지금 꽤나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이 그래프 상으로는 좀 애매하게 보일 수 있어도 이 수치로 보면은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이런 종목에서도 올라가면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가면 지켜보고 내려가면 사는 거죠. 올라가면은 다시 팔고,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수급을 체크를 해봤을 때 어떤 세력이 들고 있다, 꾸준하게 산다, 그럴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의 평균 수익률은 1%. 이것도 중요한데요. BNF가 거의 1,800만 원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대략 2천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간을 좀 길게 잡고 1%로 복리를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이제 체크되어 있는 건 2천만 원이고요. 기간 300일 동안 하루에 주식시장 1년에 주식시장이 300일 열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보기 좋게 300일로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원금 2천억으로 300일 동안 1% 수익 거둘 경우 최종 금액이 3억 9,576만원, 거의 4억 가까이죠. 그러니까 1%만 먹어도 이거는 이제 복리로 계산하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BNF 매매 원칙 중에 이 1%가 되게 중요해요. 결국 수익을 계속 쌓아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1%라는 게 되게 적은 수익일 수 있겠지만,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 원금이 많이 높아질수록 1%라는 거는 엄청난 수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매일 1% 더 욕심 안 내는 거, 그런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반대로 이 주식이 또 반대로 되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내가 매일 1% 손해가 나면은 그것도 복리로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1% 손해가 나면은 나중에 그걸 메꾸려면은 오히려 2배의 수익을 내야 돼요. 그게 참 주식이 어려운 점이죠. 그걸 알기 때문에 BNF도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수익을 보고 나오자, 그렇게
3번 원칙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손실과 실패의 번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매매에 임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어저께 좀 손해를 봤어요. 만약에 5% 손해를 봤어요. 근데 다음날 돼서 오늘 매매를 하는데 만약에 4% 수익이 났어요. 근데 내가 전날 손해 본 거 생각을 안 하면은 오늘 4% 수익은 내가 수익 낼 수 있는 최고치였고, 그리고 내가 보는 종목 중에 이 4% 수익이 가장 좋았던 수익이라고 봐요. 그럼 거기에 만족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사람 심리가 전날 매매했던 거를 오늘 끌고 와요. 그래서 결국 4%가 아니라 결국 이제 5% 이상 수익을 내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를 한다는 거죠. 그럼 결국 당일에 4% 수익도 다 까먹고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걸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손실과 실패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만약 오전에 10% 손해를 봤어요. 근데 오후에 8% 수익을 봤어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2% 손해지만 내가 이 8% 수익 본 거를 앞으로 더 이쪽을 보완해서 더 8%에서 더 큰 수익으로 가져가고, 10% 오전에 10% 손해 본 거를 앞으로는 이 매매를 최대한 수정해서 더 적은 손해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10% 손해가 5%, 2% 아니면 손해 없는 걸로 전환이 되고 8% 수익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수익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오전에 10% 손해 본 거를 오후에 8% 수익 본 걸 더 이상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무리한 매매,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결국 연결고리가 이어지거든요. 근데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걸 결국 끊어냈을 때 우리는 냉정하게 진짜 내가 원하는 매매 원칙대로 매매를 해서 수익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5번 이득과 손실은 나로부터 파생되는 거다. 시장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것도 결국 내가 어떤 가격이 올라갔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카카오 게임즈도 딱 보면은 이 전고점 구간이란 말이에요. 전고점 구간을 완전히 돌파했을 때, 신고가가 나왔을 때 더 갈 것 같단 말이에요. 이제 신고가 나왔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전고점을 완전히 돌파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욕심을 내리지 말고 조금 분할 차익이라도 하자, 이런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차후에 주가가 빠졌어도 분할 차익을 했기 때문에 마음은 편하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더 욕심내서 분할 차익을 못하고 계속 들고 있다, 그러면은 이게 내가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이제 50% 수익이었었는데 여기서 순식간에 이게 빠지는 건 금방 빠져요. 오르는 건 이렇게 막 횡보했다가 길게 기다렸다가 오르는데 빠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그래서 50% 수익이었다가 만약에 이제 쭉 빠져서 30% 수익이 된다. 그러면은 이 50% 수익 봤던 거 생각 때문에 또 못 팔아요. 아, 내가 그때 팔았으면 50% 수익인데. 근데 문제는 잘 생각해보면 아직도 30% 수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못 팔아서 결국 나중에 다 빠져서 마이너스 전환, 마이너스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예전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실제로 많은 큰 수익을 봤는데 마이너스 전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진짜 멘탈이 완전 무너져 내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진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분할 매매를 좀 적게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완전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판단이 100%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제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수익 보고 손해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평정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거기서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분할 대응을 하시면은 그래도 이게 점점 차근차근 쌓여 나가다 보면 결국 우리 수익은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욕심에 눈이 머는 게 아니라 이런 전고점 라인 돌파했을 때는 이게 여기서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급등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차익 실현 해야겠다, 그렇게 하겠죠. 결국 우리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런 매매가 가능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결국 이득과 손실은 나로부터 파생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고점에서 팔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은 이득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차후에 만약에 빠졌는데 오히려 내가 손해 전환됐어요. 그러면은 아니면은 손해 전환되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기서 판단 말이에요. 팔면은 결국 그 이유가 저점이 되고 또 올라가요. 보통 내가 팔면 올라간다, 그렇게 되는 건데 이 판단도 결국 내가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득과 손실은 나로부터 파생되는 거고 시장은 성실하고 정직하다,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을 좀 내려놓으면은 분할 매매하면은 점차적으로 수익 전환이 하기가 쉬워진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6번, 오늘도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당신의 돈을 물어뜯기 위해서. 이게 또 맞는 말이죠. 굉장히 시장은, 주식 시장은 냉정하죠. 돈이란 게 뭐 자선 사업도 아니고 남들에게 줄 이유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만약에 세력의 입장이라고 하면은 내가 큰 돈을 투입을 해서 차트를 만들어서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데 어떤 개인 투자자가 저 바닥에서 사서 물량을 계속 오래 들고 있다. 그러면은 내가 그걸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게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그렇게 바닥에서 사서 들고 있다. 그러면 나는 쉽게 안 올리죠. 그러면 결국 그런 개인 투자자를 흔들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흔들어서 개인 투자자를 털어먹고 하차를 시키고 나서 올리겠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내가 세력이어도, 지금 시청자분들도 본인이 세력이라고 하면은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차트를 만들어 놨는데 무임승차 해가지고 그냥 공짜 수익 얻으려고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반대로 그런 세력을 이용을 해서 이제 살짝 무임승차를 하는 거죠. 몰래. 좋은 구간에서. 그래서 6번, 오늘도 시장은 정직하게 움직인다. 왜냐하면 당신의 돈을 물어뜯기 위해서. 이것도 맞죠. 세력 입장에서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는 결국 우리 매매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와 반대의 매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총합을 해보면요, 정리를 해보면은 결국 어떤 이런 수급이 들어온 차트에서 바닥 구간에서, 이런 바닥 구간에서 박스 구간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 내에서 이런 싼 가격에 매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올라갔을 때 팔아야 된다. 그리고 내려가면은 사야 된다. 이거를 반복한다. 결국 BNF 매매는 총합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미 시세가 다 낮고 고점에서 들어주는 세력도 없는 그런 차트에서 다시 한번 뒤에서 이제 2차 상승이 나올 수 있지만 2차 상승이 다 끝나고 또 빠지고 3차 상승 나오는 건 거의 없어요. 이런 데서 매매하지 말자는 거죠. 이런 데서 싸다고 매매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본 대로 이런 1차 상승, 2차 상승, 나머지 3차 구간인데, 물론 여기서 나중에 더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미 털어먹었기 때문에 굉장히 종목이 무겁고 우리는 1번, 2번으로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본 전설적인 주식 투자자 BNF 매매 원칙 6가지를 알아봤고요. 다들 구독, 좋아요, 알림 많이 해주시고 다음에 또 다른 차트 분석 그리고 마인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